좋은 아침입니다. 8월 6일 오늘의 이슈 한보현이 전합니다. 자, 황반병성에 대한 건보 적용이 올 1월부터 축소가 됐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독자의 칼럼을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노인 요양보험 수급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꼬집어본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어제 이제 블랙 먼데이죠. 코스닥이 무려 7.4%나 폭락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산관리 쪽에서 이제 일본의 이제 자산관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2저 1고 현상, 1고 시대라고 하죠. 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문가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관련 기사로는 이제 노인 요양보험, 아시다시피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집이나 시설에서 우리가 재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걸 이용하는 이제 급여자가 1년 새 7만 명에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 지난해 65만 명과 비교하면 12.1%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1조 2천억이나 불어나면서 6조 원대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건강보험에 대한 이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재정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노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보험 부담에 대한 그 재정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조만간에 이제 쌓아놓은 것마저도 다 이제 소진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제 노후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사를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황반변성은 이제 건성과 습성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건성은 90%, 습성은 10%인데 이 습성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면은 주로 이제 염증이나 종양, 당뇨, 고혈압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데 이 습성 같은 경우는 엄청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2개월에서 3년 내 실명이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에 이제 그 산정 특례 대상 지정되면서 10%만 내면 이게 주사 한 번 맞는데 100만 원이고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10%만 이제 부담하면 항체 주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1월부터 이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제 그 제도는 유지가 되는데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 기준이 신설되면서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조건이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0.1 이하로 악화되면 더더욱 그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꼬집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급여와 비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이러한 그 내용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코스닥 7.4% 폭락했죠. 일반 주식시장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 거기에 일본의 경제 보복 여기에 코스닥은 또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주 사건들이 있었죠. 이게 겹치면서 엄청난 폭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된 것은 이제 환율이죠. 뒤에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본에 이제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20년이 사실 어떻게 왔는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와 환율인데 이 환율이 어저께 엄청났던 거죠.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미국이 25% 관세를 적용했던 2,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 외에 그 3천억 달러 어치의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적용하겠는데 이게 이제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 예고를 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이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1,000원짜리가 10% 관세가 붙으면 미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1,100원에 팔리는 거죠. 일단 10% 비싸지니까 외국에서는 당연히 구매하기 어렵고 덜 팔리겠죠. 그러면 그걸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나 충격으로 갖고 올 수 있죠.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이 이제 그 1달러의 7 위안을 선을 넘어선 겁니다.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1,000원짜리 물건이 1,100원이 됐으면 환율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올라가게 되면은 똑같은 효과로 이제 상세가 되는 거죠. 반대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환율을 조정했다라는 거, 이 충격이 엄청나게 시장에 이제 그 급파되면서 다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이제 매도를 한 거죠. 뭐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가격이 이제 매매 차익을 본다. 가격이 상승해서 매매 차익이 있다라고 해도 다시 외국으로 갖고 갈 때 환전해서 갖고 가는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그 주식시장이 좋지도 않은데 환율마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어제 난리가 났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환율 전쟁까지 겹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경제 보복까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여기에다 또 바이오까지 난리가 나면서 지금 그 시장이 이렇게 이제 사이드카까지 이렇게 발동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7.4%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12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고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미국 그, 그 뉴욕 증시도 안 좋았고요. 예, 무튼 전반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앞에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그 무역 전쟁이 끝나야 진정한 반등을 볼 수, 당분간 바닥을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 해서 증권사별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하단을 예측하기로 했는데, 뭐 1850을 제일 하단으로 예측을 했고요. 1950선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증권사 전문가들은 이거 측정이 무의미하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켜보고 안전자산으로 좀 시장 그 자산을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고요. 역시나 투자 피난처는 대부분 채권, 그리고 채권 중에서도 신흥국 채권, 주식 중에서 선진국, 뭐 다 아시다시피 금, 이러한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자산을 이동시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뭐 환율은 진짜 1250원까지 갈 수도 있다. 또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지지선이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뭐 환율은 주식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튼 지금은 여하튼 안전자산 쪽으로 그 자산을 좀 그 이동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8년 만에 최대로 연기금이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이 그 가해졌다라는 얘기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앞으로 또 연기금에서 이 정도까지 이제 계속 대량 매수를 할 수 없고 줄여 나간다라고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같은 기사 내용이고요. 600선 붕괴된 뭐 아시다시피 뭐 셀트리온, 신라진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미래셋 은퇴연구소가 분석을 해서 지금 시대 자산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그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기사거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얘기 굉장히 많아요. 20년 동안 자산이 그대로 머물렀다.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뭐 어떻게 왔냐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1차, 2차 오일 쇼크 맞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 붕괴됐었고, 그때 일본이 쳐들어가서 미국에 못든 이제 그런 공산품을 진짜 장악을 한 거죠. 제조업을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됐고, 일본이 그때 이제 뭐 일본 땅을 다 팔면 미국 땅을 뭐 2번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가 됐었고, 뭐 록펠러 센터도 산다. 뭐 그때 동경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뭐 200억이었죠. 그리고 동경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그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방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평균 출퇴근 시간이 뭐 거의 3시간까지 됐었다. 뭐 이러한 엄청난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제조업이 붕괴되고 일본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가만둘 일이 없으니까 1985년도에 이제
G5라고 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가 너무 싸니까 이거를 반토막 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발단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어떤 그 금리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자 합의를 통한 이제 환율에 대한 반토막 낸 거. 이게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강대국의 어떤 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무튼 그게 이제 일본에 이제 충격을 준 거고 이거를 이제 일본이 감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계속 풀었던 게 결국 거품을 만들었고 이 거품이 꺼지면서 뭐 니케이가 거의 뭐 아시다시피 38,000, 7천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200억 하던 집값이 20억으로 떨어졌고요. 뭐 그 뒤로는 뭐 부동산 가격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충격을 준 건데 무튼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그래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러한 충격이 일본의 어떤 자산관리 구조를 바꿔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부동산에 몰빵하는 거, 그리고 투자 자산을 좀 꺼리는 거, 이런 거는 은퇴 자산을 좀 자산 관리를 장기적으로 하는 데는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인컴형 자산을 늘리고 투자 지역을 국내로 한정하지 말고 확대해야 되고 부동산에 몰빵하지 말고 글로벌 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자유롭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펀드, 예, 지금도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예,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예, 예, 뭐 일부 이제 달러를 지금 매수해 됐냐 이러한 이제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물어본 내용들이 있는데 뭐 늘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 뭐 역시 달러다 달러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뭐 미리 샀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달러를 매수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부분은 있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뭐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어떻게 보면 발뺌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사는 건 뭐 쉽지 않죠. 저도 고객들한테 이렇게 뭔가 매수를 할 때 상황이 그렇다라면 늘 그렇듯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를 매수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 펀드나 ETF를 매수한다 그럴 때 이거를 지금 지난달에도 매수하라고 얘기했고 이번 달에도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 건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은 매달 그냥 그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분할 매수해라. 그래서 나눠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폭염이 예상되니까 건강 유념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